안녕하세요. 기말고사 100점을 향한 필수 코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단원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오늘은 2단원 기권과 날씨에 관한 문제풀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권의 층상 구조를 알아보는 문제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고 그 이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을 암기한 상태에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풀이는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 라 층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가는 어디죠? 그쵸? 가는 대륙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성층권이죠? 성층권. 다는요, 중간권입니다. 중간권. 마지막 라는 열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권을요, 총 4가지의 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가와 나를 구분하는 경계면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경계면의 명칭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경계면의 어떤 이름이나 높이를 다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를 구분하는 경계면,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을 우리가 무엇이라 하냐면 대륙권, 펜이 아니네요. 자, 얘를 우리가 대륙권 계면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163번 보겠습니다. 가, 라 중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층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이 지금 온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 커지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서 무려 영하 120도까지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 높이가 올라갈수록 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자, 반대로 나는 이렇게, 다는 이렇게, 라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가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온이 높아지는 층 어딜까요? 그쵸? 나와 그 다음에 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가, 라 중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층을 고르라 했습니다. 대류현상은 뭐죠? 자, 우리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공기가 섞이는 거, 그것을 우리가 대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 대류 복수할 때 나왔었죠. 자, 이때 가나다라 중에서 대류현상이 나타나는 곳 어딜까요? 바로 가와 그 다음에 다가 되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즉,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그러면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따뜻한 공기고 위에는 찬 공기예요. 자, 찬 공기 어떻게 내려오고요.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대류가 활발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와 그래프 기울기가 같은 꺾인 정도 이렇게 같은 다가 똑같이 대류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가, 라 중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상현상은요, 말 그대로 뭐가 내리는 거죠, 여러분들? 눈과 비가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뭐가 있는, 수증기가 있는 가가 바로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가, 라 중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은 어디다? 나, 성층권이다. 이렇게 특징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권의 층상 구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게 일단 이렇게 층을 4개로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층의 이름과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7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층이 불안정하여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층끼리 옳게 짝지어진 것을 물어봤습니다. 대류현상 일어나는 곳 어디라 그랬죠? 대륙권과 중간권, A랑 C가 되겠습니다. 대륙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기상현상 나타나나요? 그렇습니다.
왜? 수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류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답 2개가 나왔네요. 자, 근데 계속 볼게요.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나요? 아니죠. 대류현상이 잘 일어나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권에 있는 공기의 30% 정도가 2층에 집중되어 있다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기권에 존재하는 모든 대부분의 공기가 이 대류권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우리 지표랑 가까워질수록 지구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표에 공기가 가장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나타나는 구간을 지표에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을 하래요. 자, 인공위성이 들고 있는 거 어딜까요? 자, 이 친구는 우리 열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비행의 항로로 이용된대요. 굉장히 안정한 층이어야 돼요. 비행기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공기가 막 움직이지 않고 안정해야겠죠. 그러려면 대류현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한 층을 가지고 있는 어디? 성층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권 중 가장 낮은 기온이 측정되는 곳은요, 바로 중간권입니다, 여러분들. 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기온이 가장 낮은 구간 여기죠? 여기가 있는 곳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일정한데 여기가 여러분들 그림이 여기서 끊겼는데요. 점점 가서 제일 낮아진 곳, 바로 이곳을 우리가 어디다? 중간권 끝에 여기가 제일 낮아지는 거고요. 사실 열권에서부터는 점점 기온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이 측정되는 곳은 중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 눈 등의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어디죠? 그쵸, 바로 대류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에 가까운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뭘까요? 라가 제일 가깝겠고요. 그 다음에 다가 아니라 나가 되겠죠. 그쵸, 성층권. 그 다음에 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림과 같이 기권을 4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나누느냐? 구분하는 기준 뭐라고 쓰면 될까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라고 쓰시면 되겠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온도라고 이야기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온도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점점 낮아지는 층인지 올라가는 층인지, 낮아지는 층인지 올라가는 층인지를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반드시 기온 변화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사평형이랑 지구온난화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건너뛰고요. 일단 바로 기온과 포화수증기량의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화수증기량은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증가를 하느냐? 그쵸, 1번과 같은 형태로 증가한다 라고 교과서에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계를 물어보는 그래프가 나오면 증가하는 그래프를 찾으셔야겠죠? 기온에 따라서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다 어떻게 보면 틀린 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1번과 같은 그래프만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3번입니다. 포화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까지 공기 중 포화 상태의 공기를 쓰래요. 자, 포화수증기 곡선 보시면요,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자, 기온이 올라갈수록 포화수증기량도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포화수증기량 곡선에 이제 이 선 위에 위치하게 되면 그걸 무슨 상태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죠? 그쵸?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쵸? 응결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화 상태에서 이제 좀 더
뭔가 수증기가 많아졌어요. 물방울 많아지면 이제 그때는 과포화 상태가 돼서 바로 응결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포화 상태에 도달하기 전일 때는 이제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요 ABCD 중에서 여러분들 포화 상태의 공기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가 포화 상태죠? 그쵸? 요 선 위에 있는 B가 바로 포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를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수증기량,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ABCD가 어떠한 기온에 위치해 있을 때 수증기량이 제일 많은 애가 누구냐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기온이 제일 높은 친구가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아지겠죠? 자, ABCD 중에 기온이 가장 높은 친구는 30도인 C입니다. 그래서 답은 C가 되겠고요. A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을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요, 여러분들 요 A가 위치한 지점의 수증기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얼마다? 7.6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자, 그런데 얘가 포화 상태가 되기 위한 수증기량, 우리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A는 이 선 위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A가 지금 25도예요, 여러분들. 이 25도의 공기 덩어리가 포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요 선으로 올라가야겠죠. 자, 이때 이 선에 도달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B 위치가 됐을 때 그때의 수증기량이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겁니다. 얼마죠? 그쵸? 20g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C 공기 1kg를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증기를 얼마나 더 공급해야 하는지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C 공기는요, 지금 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는 포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선까지 가야겠죠? 자, 이때 이 C가 지금은 얼마야? 얘는 20g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가 얼마가 돼야 포화가 되는 거죠? 자, 27.1이 돼야 포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27.1에서 20을 뺀 7.1g을 더 넣어주면 C가 포화 공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수증기량을 나타냈대요. 25도인 공기 A에 14.7g의 수증기가 있습니다. 지금 25도일 때 공기 A 여기 있죠? 지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14.7이에요. 자, A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죠? 25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이 25도일 때 내가 만나는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쭉 읽었을 때 얼마다? 그쵸, 20이 되겠죠. 그래서 20g, 단위는 g/kg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A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한대요. 우리 상대 습도는요, 뭐분의 뭐죠? 여러분들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입니다. 자, 그럼 A 공기에서 A 공기 25도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였죠? 20입니다. 위에서 쓴 거예요. 자, 근데 이때 A 지금 얼마큼 가지고 있다? 14.7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쓸게요. 20g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야. 그런데 거기에 얼마만? 14.7까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상대 습도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05번입니다. 자, 현재 28도인 어떤 공기 중에 16.6g의 수증기가 있대요. 그때 상대 습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 습도 어떻게 구한다? 모분의 모, 그쵸?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해주시고요.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나 지금 28도일 때 포화 수증기 얼마다? 24g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16.6g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4분의 이거 계산기로 여러분들 계산해 주세요. 24분의 16.6 곱하기 100 해서
뭐 어떻게 잘 계산하시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거 계산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선생님이 지금은 암산을 못하니까 바로 할게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60%가 나왔어 얘들아. 자, 그러면 60 단위는 퍼센트 이렇게 습도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반드시 공기 덩어리의 상승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야 되고요.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줄어들어요. 주변 기압이.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져요. 온도 낮아짐. 그래서 뭐에 도달한다? 이슬점 온도에 도달하면 응결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거, 응결이 일어나는 게 바로 구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를 물어봐요. 자, 그럼 무조건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얘 지금 지표면 가열돼서 상승해요. 맞죠? 자, 산을 타고서 올라가다 보니까 상승해요. 맞아요. 자,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 만나서 여기 저군이죠. 이 친구 저군에서 상승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는 요 완만한 경사를 따라서 요 층운형으로 구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가운데 고기압이 발달했고 화살표가 여러분들 요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화살표가 아래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건 상승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2번 보겠습니다. 자, A에서 B로 갈 때 공기덩어리의 온도는 상승한다. 공기덩어리가 상승해요. 자,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낮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A에서 B로 갈 때 공기덩어리 부피는 팽창합니다. 여기 지금 공기덩어리 크기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뭐가 일어나는 거다?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B에서 이슬점에 도달하여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쵸? 여기 지금 구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지점. 여기서 응결이 일어나는 거고요. 응결은 다시 말해서 물방울이 생긴다.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우리 이슬이 만들어지는 온도다 해서 이슬점이란 이름이 붙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습도 구하는 식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온이 15도인 공기 1kg 속에 수증기가 5.3이 있대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대습도는요, 어떻게 구한다? 그쵸?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15도일 때 15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래요? 그쵸? 10.6g/k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5.3g/k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해준다? 100을 해준 게 습도가 되는 거죠? 약분이 굉장히 잘 돼요. 2배네요. 얘가 요렇게 약분이 되네. 자, 그러면 몇 %다? 50% 요렇게까지 계산이 되시겠죠? 자, 그런데 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일단 뭐가 일어나야 되죠? 구름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기가 상승해야겠죠. 공기 상승. 그 다음에 공기 상승이 일어나니까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요. 단열 팽창이 일어났더니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랬더니 온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슬점에 도달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수증기 응결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생긴다? 구름이 생긴다. 요 순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3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을 설명하래요. 우리 이 구름이 만들어져서 강수 과정, 비나 눈이 내리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랑 고위도 지방에서는요, 어떤 설이었죠? 그쵸? 빙정설이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위도 지방에서는요, 우리 병합설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대기가 수증기로 포화되면 비가 내린다. 자, 대기가 수증기로 포화된 상태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포화되면 일단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걔네가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되면 요 그림으로 볼게요.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얘네가 계속 안에서 상승이 일어나면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구름의 온도가 이제 0도보다 낮아지게 되면 여기 안에 뭐가 만들어진다? 얼음 알갱이, 빙정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얼음 알갱이에 이제 수증기들이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그 얼음 알갱이가 무거워져서 떨어지게 되는 게 이제 빙정설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기온이 이슬점보다 낮아지면 비가 내린가요? 기온이 이슬점보다 낮아지면 일단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쵸? 자, 물방울 속에 구름 속 물방울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커져서 그대로 떨어지면 비가 된다. 자, 물방울에 달라붙는 건 여러분들 병합설입니다. 따뜻한 지역이에요. 우리는 구름 온도가 0도보다 낮은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얼음 알갱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사실 3번은 3번에다가 설명을 덧붙인 게 5번이 되겠네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계속 합쳐져서 비가 되는 게 병합설의 가장 큰 뜻이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얼음 알갱이가 성장해서 떨어지면 눈이 되고요. 떨어지다 녹으면 비가 된다. 그쵸? 바로 요게 빙정설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0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름이 주로 만들어지는 지역을 쓰시오. 어떻게 쓰면 될까요? 고위도 지역이 되겠죠. 고위도 지역이나 뭐 중위도 지역까지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A층, 가장 위층이네요. 여기는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하 40도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얼음 알갱이겠죠? 자, A층에서는 얼음 알갱이들끼리 충돌하여 눈이 만들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얼음 알갱이들끼리 충돌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얼음 알갱이가 성장하는 층은 B층이다. 자, 여기에서 만들어진 얼음 알갱이들이 이제 무거우니까 지구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요. 근데 이 와중에 여기에 있는 수증기들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자, 요건 맞는 내용이고요. 자, B층에서 커진 얼음 알갱이가 내려오다 녹으면 비가 된다. 녹으면 비가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얼음 알갱이가 C층을 통과하면 항상 녹는다. 자, 항상 녹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C층을 통과해서 이제 내려오면 항상 비만 내려요? 우리나라에? 아니죠. 눈도 내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릴 때 여기 온도가 또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얼어서 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압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거 X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압은 시각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하나요? 아니죠. 자, 기압은 계속 바뀝니다. X. 기압은 지표면에서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 자, 기압은요, 어디서 제일 높다? 지표면에서 제일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것은 대기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맞는 내용이죠? 왜? 지구의 표면에 가장 공기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59번 보겠습니다.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하래요. 바람은 기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부나요? 아닙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죠?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지점의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이 강하게 분다. 요거는요, 여러분들은 다소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기압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런 빌딩이랑 요런 빌딩이 있어요. 자, 얘가 고기압이고 저기압이에요. 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요 경사랑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고기압이고 저기압인데 얘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쵸? 자,
자, 그러면 요 경사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경사가 크죠? 그쵸? 이 친구가 경사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바람이 더 강하게 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이다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자, 260번입니다. 공기의 상승과 하강을 나타냈습니다. 물음에 해당하는 것을 그림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는 공기가 뭐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는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기가 상승하는 이유는 A 지표면에서 뭐가 일어나는 걸까요? 가열이 일어나는 거겠죠. 자, 그러면 A와 B 중에 가열된 곳은 어디다? A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와 B 중에 지표면의 기압이 높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A는요 가열되면서 지표에 있던 공기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 저기압이 됩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다가 양옆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하강하게 되고요.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이제 B에서는요 위에 있던 공기 덩어리들이 또 아래로 내려와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오히려 기압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B는 오히려 고기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가 기압이 더 높고요.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랬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겁니다. 그럼 바람이 부는 방향은 어디다? B에서 A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선 나옵니다. 드디어 전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표만 알아도 거의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전선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있는데요. 한랭전선에 이름을 붙여주는 친구는, 이 이름을 붙이는 기준이 뭐냐? 누가 파고드냐? 누가 뒤쫓아오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왼쪽 그림은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이렇게 가고 있어요. 따뜻한 공기 일로 가고 찬 공기 일로 가요. 누가 뒤쫓아가고 있죠? 찬 공기가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한랭 전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은요, 찬 공기 앞에서 가고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뒤쫓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친구들은 온난 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선면의 기울기를 보도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 그러죠?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이 선을 우리가 전선이라 하고요. 이때 이 전선,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이 면을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전선면의 기울기가 이 친구는 급한 반면에 이 친구는 완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전선의 기호입니다. 우리 전선 기호는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랭전선은요, 뾰족한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온난전선은요, 동글동글한 전선이고요. 사실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빨간색이에요, 온난전선은.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름의 종류는요, 어떤 구름이 만들어지느냐? 뭉게뭉게 위로 높아지는, 그쵸,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온난전선에서는요, 넓고 얕게 만들어지는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자, 비의 종류, 저군형 구름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립니다. 반면에 여기는요, 구름이 얇아요. 얇고 넓기 때문에 약하지만 지속적으로 비가 넓은 지역에 걸쳐서 내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제 여름에 두 가지의 그런 기단들이 만나서 형성되는 바로 그런 온대저기압인 거죠. 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저기압은요, 선생님이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위에 있는 찬 공기랑 아래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선생님이 요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그리게 되면 요 위에 있는 공기는 찬 공기입니다. 여러분들. 찬 공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요렇게 올라오는 공기는 따뜻한 공기예요.
따뜻 공기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 지금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 만나죠? 그래서 전선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이쪽도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전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거든요. 공기 덩어리가. 자, 찬 공기가 앞에서 가고 있던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에 만들어지는 이 전선이 무슨 전선일까요? 바로 여기가 한랭 전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찬 공기 가고 있는데 뒤에서 따뜻한 공기 따라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전선은 지금 누구다? 여기가 바로 온난 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가 바로 이제 온대저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요 선에서는 한랭전선의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오른쪽 색깔은요. 여기는 온난전선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을 선생님이 입체적으로 그리면 한랭전선은요. 지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여기 찬 공기가 파고드는 거고요. 앞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A가 여기에 있는 친구가 A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가 뭐다? B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랑 C 요 옆에서 바라볼게요. 자, 따뜻한 공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 여기가 지금 따뜻한 공기고요. 그리고 여기가 찬 공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C 친구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C가. 자, 이때 A, B, C의 지역의 날씨를 고르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랭전선이랑 온난전선의 특징을 아시면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한랭전선은요, 여기 무슨 구름 만들어져요? 저군형 구름 만들어지고 소나기 많이 내린다 했잖아요. 자, 여기는요, 층운형 구름 만들어지고 넓은 지역에 약한 비 내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운데는 뭘까요? 따뜻한 공기만 있는 맑은 날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는 지금 비가 많이 와요. 자, 근데 어떤 비가 와요?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린다. 여기가 어디다?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 지역은요, 구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맑습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지역에서 약한 비가 내리는 거 어디다? C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랭전선이랑 온난전선의 특징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 선생님이 아까 열심히 그렸던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어느 지역에 온대저기압이 발달했을 때 공기의 수직 단면도래. 아까는 온대저기압이 있을 때 그걸 위에서 본 거고요. 인공위성으로 본 거고요. 이번에는 그걸 수직으로 잘라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본 겁니다. 자, A와 B에 해당하는 전선의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요, 뭘까요? 그쵸? A는 한랭전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온난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A는 B보다 전선면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급하고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자,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요 공기가 훨씬 더 빨리 오게 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서 이제 점점 빨리 오면 만나게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좁은 지역에서 뭐가 내린다? 소나기가 내린다 라고 특징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죠. 틀렸고요. 기압 차이 클수록 바람 세게 붑니다. 맞아요.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은 동풍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풍향이라고 하는데 풍향은 뭐가 기준이죠?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동풍이 맞습니다. 자, 바람이 부는 원인 두 지점의 기압 차이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5번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 했던 실험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따뜻한 물이랑 찬물로 했는데 기억하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분 동안 가열하고 다시 10분 동안 냉각시키면서 변화를 측정했대요.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가열했을 때 모래 쪽의 기압은 낮아진다. 여러분들, 요 모래랑 물을 가열해요. 자, 그럼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질까요? 우리 여름에 해수욕장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모래는요 굉장히 뜨거워요. 발바닥이 뜨거운데 물은 그렇다고 뜨겁지 않습니다. 모래가 쉽게 더 빨리 뜨거워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10분 동안 가열을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에 지표, 모래의 기온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열이 되니까 공기가 뭐 할까요?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공기가 상승을 하면 여기 모래 쪽에 있는 기압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모래가 물보다 더 빨리 가열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식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가열되는 동안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공기가 이동한대요. 자, 가열시키면요, 여러분들 다시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모래고 여기가 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뜨거워지고 여기가 더 빨리 뜨거워진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되고요. 여기는 공기가 차가워서 이제 하강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저기압이었고 여기는 고기압이니까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랬죠. 자, 그래서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물과 모래의 온도 차이가 기압 차이를 일으켜서 향연기가 이동한다. 향연기가 이동하는 거는 바람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 장치를 한 거죠. 그래서 4번 맞는 얘기고요. 가열했을 때 원리로 부는 바람은 육풍이래요, 여러분들. 가열했을 때가 지금 이 그림이죠. 자, 그러면 모래고 바다예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육풍이 아니라 해풍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린 설명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7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전선. 자, 앞에서 가고 있는 친구 누구죠? 따뜻한 거. 뒤에서 오는 친구 찬 공기예요. 자, 그럼 얘 뭐다? 한랭전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좁은 지역에 걸쳐서 소나기성 비 내리나요? 맞습니다. 상승 기류가 약해서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나요? 층운형은 우리 접시 같은 넓고 얕은 그런 기분이죠. 구름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형성된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볼게요.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진 그림이죠. 자, AC 지역의 날씨에 대한 설명.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A는 지금 한랭전선의 뒷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C는요, 온난전선의 앞부분. 그리고 B는 그 사이 중간입니다. 구름이 없는 지역이에요. 자, A 지역에는 층운형 구름이 생기나요? 아니요. 얘는 저군형 구름이 생깁니다. 틀렸고요. B 지역에는 짧은 시간 동안 소나기성 비 내리나요? B 지역은요, 맑은 날씨가 되겠죠. 자, C 지역에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비 내립니까? 그렇습니다. 소나기가 아니라 구름이 얇은 층운형 구름이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약한 비가 내린다. 맞는 얘기고요. 자, C 지역은요, 요 전선이 통과해요. 자, 그러면 기압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전선이 통과하게 되면요, 여기 지금 뒤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압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기압이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저기압 중심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지금 이 온대 저기압의 여기가 우리 중심이거든요. 자, 여기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렇게 분다란 뜻이에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맞는 설명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중위도 지역에서는요, 대체적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구 자전에 의해서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대체적으로. 자, 그런 바람을 우리가 편서풍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편서풍에 의해서 이러한 온대 저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답은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A 중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어딘지 쓰래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기압이 낮아지고요. 날씨가 맑아진대요. 그리고 기온이 높아진대요. 자, A, B, C 중에 날씨가 맑은 곳 어디죠? 그쵸? B가 지금 현재 날씨가 맑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날씨가 맑아질 친구가 어디냐를 물어본다면 자, A, B, C예요. 얘 비오고 얘 비오고 얘 맑아요. 얘들아 지금 상황이야.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가 점점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B를 뿌려주는 친구들이 점점 일로 갈 거야. 자, 그러면 나중에 맑은 녀석들이 오게 되는 친구는 누구다? C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 지역이 이제 맑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C지역 뒤에 온난전선이 있는데 이 온난전선은 좀 있으면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C지역이 맑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단원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2단원에서 굉장히 비슷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선생님이 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지나 학습지를 풀 때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문제들을 푸시면 시험 공부를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남은 문제도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